안녕하십니까 학생 여러분. 물리화학 양자화학과 분자구조 제11강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11강은 4장 분자분광학 중에서 두 번째 강으로 전자전이분광학입니다. 11강의 전자전이분광학은 4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절은 이원자 분자의 전자전이, 전자전이 중에서 가장 간단한 이원자 분자에 대한 전자전이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 전자전이는 진동운동을 동반하게 되는데 그 진동운동에 의한 진동 미세구조를 두 번째 절에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절에서는 다원자 분자를 확장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전자전이에 의한 이완 과정과 해리 과정을 마지막 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1절 이원자 분자의 전자전이입니다. 전자전이 분광학은, 즉 전자전이 분광학 일렉트로닉 텐션 스펙트로스코피는 분자의 전자준위들 사이의 전위를 다루는 것이 전자전이 분광학이고, 이 전자전위는 가시광선이나 자외선 영역에 전자기 복사선을 흡수하거나 방출합니다. 그래서 자외선, 즉 자외선 UV, 그리고 가시광선 비지블 해서 UV 비스 또는 UV 비지블 분광학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바와 같이 진동 분광학, 회전 분광학에서 마찬가지로 제일 먼저 봤던 것이 에너지 레벨, 즉 분광학적 용어로는 항이었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항기호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선택 규칙은 어떻게 되는지 하는 것이 우리 분광학을 공부할 때 기본적으로 살펴가는 요소들이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분자 항기호와 선택 규칙을 보면 선형 분자, 특히 이원자 분자의 경우에 람다는 람다 값은 0, 1, 2 이런 값들을 갖게 되고, 우리 L이 0, 1, 2 이런 값을 갖다 놓고 마찬가지로, 그리고 이거에 대한 람다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에 대한 기호를 시그마, 파이, 델타로 이렇게 기호로 나타냅니다. 우리 이미 오비탈의 경우에서는, 원자 오비탈의 경우에서는 0일 때는 P, 1일 때는 0일 때는 S, 1일 때는 P, 2일 때는 D로 표기했었고, 그 다음에 그것이 다전자 원자가 되면 라지 S, 라지 P, 라지 D로 표현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분자의 경우에는 그 S에 해당되는 알파벳인 시그마, 그래서 라지 시그마, 그 다음에 1일 때는 P에 해당되는 라지 파이, 그 다음에 2일 때는 D에 해당되는 라지 델타, 이런 기호로 나타납니다. 이때 라지 감마는 감마1, 감마2들을 차례로 더해준 것이 라지 감마가 되겠어요. 여기서 감마들은 이제 분자가 되니까 그 분자의 오비탈, 분자, 즉 MO에 대한 기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면 시그마 MO에 대한 스몰 람다 값은 0이에요. 시그마 MO에 대한 스몰 람다 값은 0이기 때문에 H2 분자는 그 전자 배치가 1 시그마 2였죠. 그러므로 시그마가 0이고, 하나의 시그마가 0이고 또 다른 시그마도 0이기 때문에 라지 람다는 0 플러스 0에서 0이 되고, 그러면 항기호는 람다가 0이니까 시그마가 되겠죠. 항기호는 라지 시그마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파이 오비탈은 람다가 플러스 1 또는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므로 1파이1에 파이 오비탈에 전자가 하나 들어가 있는 1파이1의 경우는 람다1이 1이죠. 그렇기 때문에 람다는 1이 돼서 이때의 항기호는 파이가 됩니다. 그리고 1파이2와 같은 그런 전자 배치를 가진 경우는 람다1이 1 또는 람다2가 마이너스 1이면 라지 람다는 1 마이너스 1이 돼서 0이 되니까 이 경우에도 항기호가 시그마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람다1이 1이고 람다2도 1인 경우는
람다는 1 플러스 1이 돼서 2가 되니까 이때의 항기호는 람다가 2인 경우는 델타죠. 그래서 항기호는 델타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스핀 다중도를 고려하면 스핀 다중도는 ES 플러스 1로 얻어지는 것이었었죠. 그래서 H2 플러스 분자의 경우에는 라지 S가 여기 전자가 하나만 있으니까 라지 S는 스몰 s와 같고 그러므로 그것이 2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스핀 다중도 ES 플러스 1은 2 곱하기 2분의 1 플러스 1이니까 2가 되죠. 그러므로 이 경우에 항기호는 2 시그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중도가 2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H2 분자의 경우에는 전자가 두 개가 있고 그 각각의 전자가 서로 쌍을 이룸으로써 하나는 2분의 1, 다른 하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니까 라지 S 값은 0이 되겠죠. 그러므로 다중도를 구하면 ES 플러스 1은 2 곱하기 0 플러스 1이니까 1이 되겠어요. 그러므로 이때의 항기호는 1 시그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MO의 대칭성도 여기 항기호에 표현을 하는데 MO의 대칭성을 보면 전체 반전성, 즉 I에 대한 반전성을 보면 동핵 이온자 분자의 경우에는 즉 O2 같은 동핵 이온자 분자의 경우는 가운데에 반전 대칭이 있고 그러므로 이 동핵 이온자 분자는 계라대와 계라대가 되죠. 그래서 동핵 이온자 분자의 경우에 계라대가 계라대가 되면 전체 반전성은 계라대고 옹계라대 옹계라대 곱하기 옹계라대는 또 계라대가 되고 계라대 곱하기 옹계라대 또는 옹계라대 곱하기 계라대는 옹계라대가 되겠습니다. 즉 이것은 마치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는 플러스이고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이고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는 마이너스인 그러한 수학적인 음양의 곱과 마찬가지 결과를 내줍니다. 이핵 이온자 분자의 경우에는 이거는 반전 중심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기호가 붙지 않겠죠. 대칭면에 대한 대칭성을 보면 시그마 V 면에 대해서 대칭일 때는 플러스로 그리고 반대칭일 때는 마이너스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이주기원소까지의 동핵 이온자 분자들의 바닥 상태 항기호들을 보면 이와 같이 나타납니다. 즉 H2 플러스는 1 시그마 G로 전자 배치가 되고 이거는 그 항기호가 2 시그마 G 플러스 그 다음에 H2의 경우는 1 시그마 G2로 전자 배치가 되고 이러한 전자 배치가 되는 경우에 항기호는 1 시그마 G 플러스 그 다음에 H2 플러스의 경우에는 1 시그마 G 2, 그 다음에 1 시그마 U 스타 1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시그마, 그 다음에 다중도는 2, 그 다음에 G와 U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G 곱하기 U 하면 U가 되고, 그 다음에 시그마 V면에 대한 대칭성은 플러스. 이렇게 돼서 이와 같이 H2 플러스에서부터 F2 플러스까지는 전자 배치가 이와 같이 되고 그러한 전자 배치에 따른 항기호는 이와 같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가운동량은 오메가로 나타내주고 오메가는 람다 플러스 시그마가 오메가가 되겠어요. 이때 시그마는 S에서부터 마이너스 1씩 줄어들어서 마이너스 S까지의 값을 갖습니다. 선택 규칙을 보면 델타 람다는 0 또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고 델타 S는 0이어야 되며 델타 시그마나 역시 마찬가지로 0이고 델타 오메가는 0 또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 선택 규칙들의 의미를 찾아보면 델타 람다가 0 또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은 즉 시그마는 시그마 0이니까 시그마는 시그마로 서로 전이가 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1이라는 것은 플러스 1 또는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시그마인 것은 파이로 들뜨고 파이인 것은 시그마로 떨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파이에 있던 전자는 또 시그마로 들뜨거나 또는 시그마 한기호에 있는 전자는 한기호에 해당되는 전자는 파이로 떨어질 수 있고 이와 같은 전위만이 허용이 된다 하는 얘기죠. 다시 얘기하면 시그마에서 두 번이나 들뜨는 시그마에서 한 단계 건너서 두 단계로 들뜨는 그러한 시그마 델타 전위 또는 델타에서 시그마로 떨어지는 그러한 전위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델타 시그마가 0이라는 것은 즉 델타 시그마가 0이라는 것은 델타 시그마는 S에서부터 마이너스 S까지이고 이 상태의 다중도를 결정하는 것인데 즉 쌍극자 허용 전위는 다중도 상태, 같은 다중도 즉 S에서 S로 또는 이런 것은 가능하지만 S에서 S-1 또는 S-2 이런 것으로는 그런 상태의 전위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같은 다중도 상태, 즉 단일이면 단일로, 삼중이면 삼중으로 이런 상태들 사이에 전위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델타 오메가가 0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핵간축 방향의 전체 가운동량에 대해서만 허용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대칭성 관련 선택 규칙이 있는데요. 대칭성 관련 선택 규칙은 대칭면 대칭 분자의 경우에는 플러스는 플러스로,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로의 전위만이 허용이 되고, 그 다음에 반전 대칭 분자의 경우는 게라데와 운게라데 사이에서만 전위만이 허용이 된다. 게라데, 운게라데는 전위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반전 대칭 분자의 경우에 대칭성 관련 선택 규칙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칭성 관련 선택 규칙은 그 분자가 그 안에서 비대칭 진동, 즉 반대칭 진동 같은 대칭 진동이 아닌 비대칭 진동에 의해서 이러한 대칭인자, 대칭면 대칭인자라든지 반전 대칭이라든지 이런 대칭인자가 사라질 때는 이러한 대칭성이 깨질 때는 허용될 수가 있다. 다만 그러한 전위는 굉장히 약한 전위로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 대칭성 관련 선택 규칙입니다. 예를 들어서 O2 분자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O2 분자의 경우는 O2 분자의 포텐셜 에너지하고 항기호들은 이와 같이 나타납니다. 이 아래쪽 세 개는 전자적으로 봤을 때는 바닥 상태의 전자인 경우에 나타나는 에너지 레벨들이고 위에 두 개는 들뜬 상태일 때의 전자 전위 에너지 레벨들이고 그에 관한 항기호들입니다. 여기서 X3 시그마 G1, 그 다음에 A1 델타 G, B1 델타 G 플러스는 이것은 금방 얘기했듯이 같은 바닥 상태인데 전자 배치가 다른 항이 다른 그런 세 개의 항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같은 바닥 상태 전자 배치이지만 다른 델타 값과 S 값을 갖는 그러한 에너지 레벨들이에요. 그리고 위에 두 개, 이것은 바닥 상태와는 다른 전자 배치를 갖는 그러한 두 에너지 레벨들입니다. 여기에서 전위 관계를 보면 우리 선택 규칙에 의해서 지금 요거는 시그마에서 델타, 델타 람다를 보면 시그마에서 델타로 가니까 이거 허용되지 않고 그 다음에 다중도를 봐도 3에서 1로 가니까 이것도 다중도의 관점에서도 이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이고 이거는 시그마에서 시그마로 가니까 람다에 의해서는 허용이 되지만 다중도는 3에서 1로 변하기 때문에 이러한 다중도에 의해서는 허용되지 않는 그러한 전위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전위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X3 시그마 G 마이너스하고 A1 델타 G의 경우는 요거는 그러면 이 경우에는 G고 3, 1이니까 이거는 허용이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이것도 허용이 되지 않죠. 그런데 대칭면 대칭성이 깨지면
깨지는 경우에, 즉 진동운동에서 대칭면 대칭성이 깨지면, 물론 이거 시그마에서 델타로 가는 것은 람다 위에서 허용이 안 되니까 그거는 불가능하겠지만, 그 다음에 대칭성 대칭면이 깨지면 이 경우 x3 시그마 g, 그 다음에 b1 시그마 g는 시그마 시그마니까 이거는 허용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3 1이었기 때문에 요거는 다중도에서 허용이 안 됐는데, 그 다음에 이것이 x3 시그마 g 마이너스와 b3 시그마 g u인 경우에 이거는 요 GG에서 대칭성이 깨지고 마이너스로 해서 이것도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 대칭성이 진동운동에서 깨지면 이러한 전이는 허용된다 이거예요. 다만 그것은 약한 전이만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예제를 보겠습니다. 예제 11.1 H2 분자에 대해서 다음 상태에 대한 분자 항기호를 구하시오. 첫 번째는 바닥 상태일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처음 두 개의 들뜬 상태에 대한 분자 항기호를 구하라 하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경우에 바닥 상태를 보면, 바닥 상태의 전자가 배치를 해보면 이렇게 되죠. 1시그마G2가 됩니다. H2 분자에 경우 1시그마G2가 되고, 이 1시그마G2라는 것은 시그마의 전자가 지금 두 개 같이 들어감으로써 지금 시그마니까 라지 람다 값은 람다1 플러스 람다2는 0이 되어서 0이 되겠죠. 그러면 전체 항기호는 시그마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스핀 다중도를 보면 S는 이거 서로 짝을 이뤘으니까 하나는 2분의 1이고 다른 하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래서 라지 S 값은 0이 되겠어요. 그러므로 2S 플러스 1은 2 곱하기 0 플러스 1이니까 1이 되고, 그러면 이제 항기호에 대한 스핀 다중도까지 표현하면 1시그마가 되겠죠. 그 다음에 1시그마2라는 것은 1시그마에 하나, 또 1시그마에 하나, 이렇게 전자가 배치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각각의 전자는 G가 되겠죠. 그러므로 G 곱하기 G는 G가 되겠어요. 따라서 여기에 대칭성까지 표현하면 1시그마 G가 되겠죠. 그 다음에 시그마 G 궤도는 시그마 V면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그래서 요거는 1시그마 G, 시그마 G면에서 대칭이니까 플러스가 돼서 1시그마 G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요거 대칭점, 반전 중심으로 보면 G가 되고, 그 다음에 대칭면까지 표현하면 플러스가 돼서 최종 항기호는 1시그마 G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두 들뜬 상태 중에서 첫 번째 들뜬 상태의 전자 배치를 보면 이거는 1시그마1, 1시그마 U 스타가 되겠어요. 그래서 1시그마1, 1시그마 G1, 1시그마 U 플러스 1 되기 때문에 U 스타 1이 되기 때문에 그때 람다 값은 시그마니까 마찬가지로 0이 돼서 항기호는 시그마가 되고, 그 다음에 두 개가 짝지은 상태일 때, 즉 하나는 위로, 짝지은 상태가 하나는 위로 향하고 다른 하나는 아래쪽으로 향해서 두 상태가 하나는 플러스 2분의 1, 다른 하나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스핀이 가질 때 두 개가 서로, 그러면 S는 요거에 대한 것이 위로 향하고 여기에 들어있는 전자 배치는 반대쪽 마이너스 2분의 1의 스핀을 가질 때예요. 그러면 S는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하니까 0이 되고, 그러면 2S 플러스 1은 1이 되겠죠. 그러면 항기호는 다중도를 포함하는 항기호는 1시그마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두 개가 서로 이쪽에 있는 것도 2분의 1, 이쪽에 있는 것도 2분의 1 이렇게 되는 경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상태를 이룰 때 그러면 S는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라지 S 값은 1이 되고, 그러면 다중도 2S 플러스 1은 3이 되겠죠. 그럼 이때의 항기호는
3시그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전 대칭성을 보면 얘는 계라되고 얘는 운계라되니까 G 곱하기 U하면 U가 되죠. 따라서 그 다음에 대칭면 반전성을 보면 시그마 V면에 대칭이니까 시그마 V면에서 대칭이니까 플러스가 되겠어요. 그러므로 요 경우 이렇게 배치가 된 경우에는 1시그마 U 플러스이고 이렇게 배치가 된 경우에는 3시그마 U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절 진동 미세 구조를 보겠습니다. 미세 구조라는 것은 앞에 분자의 전자, 지금 전자 전이 상태에서의 미세 구조는 우리 앞에서 배웠던 진동 회전일 때의 미세 구조는 진동 스펙트럼에서의 회전 운동에 대한 미세 구조이고, 여기서 진동 미세 구조라는 것은 전자 전이를 이룰 때 그 전자 전이는 또 뭐를 수반하냐면 진동 회전 전이를 또 수반을 하게 돼요. 이 중에서 미세 구조는 전자 전이에 수반되는 진동 전이를 이 전자 전이 스펙트럼에서는 그것을 미세 구조로 합니다. 이 미세 구조는 프랑크 콘돈 원리가 적용되는데, 프랑크 콘돈 원리라는 것은 핵의 질량이 전자의 질량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전자 전이가 일어나면 들뜨게 되면 그거에 따른 원자와 원자 사이에 본드 랭스가 길어지게 되는데, 전자 전이는 핵의 질량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전자 전이가 일어날 때 핵이 들뜬 상태의 평형거리로 이동하기 전에 이미 전자는 그쪽으로 들어가 버린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핵이 새로운 평형거리로 즉시 이동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현상을 프랑크 콘돈 원리라고 합니다. 따라서 가장 높은 상태로 전자 전이가 일어나는 그때의 핵 간 거리는 바닥 상태의 핵 간 평형 거리하고 거의 같은 지점으로 전이가 일어난다 하는 것이 프랑크 콘돈 원리예요. 그래서 프랑크 콘돈 원리는 정리를 하면 핵의 질량은 전자 질량에 비해서 매우 크기 때문에 전자 전이가 일어날 때 핵이 미처 들뜬 상태의 그때의 평형거리로 이동하기 전에 전자 전이가 완료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이가 일어난다는 것이 프랑크 콘돈 원리예요. 즉, 바닥 상태에 있던 전자가 위로 들뜬 상태로 이동을 할 때, 이때 바닥 상태의 평형거리는 여기고, 완전히 들뜬 상태가 되면 이러한 평형거리를 들뜬 상태의 그 분자는 평형거리를 갖는데, 이때 들뜰 때 요 바닥 상태, 들뜬 상태의 요 지점의 거리에 해당되는 이쪽으로 들뜨는 것이 아니라, 들뜨면 이 바닥 상태의 거리, 여기가 이제 두 핵 사이의 거리가 되겠죠. 이 거리에 똑같은 거리 지점인, 여기 두 원자 간의 핵 간 거리가 요 지점인 그쪽으로 들뜨게 된다 하는 것이 프랑크 콘돈 원리예요. 그러므로 들떴을 때 가장 높은 그런 지점을 갖는 확률 전이는 이때의 두 진동 상태에 대한 격침 적분값이 가장 클 때, 즉 요거의 파동에 대한 파동의 요 푸사이하고 요때의 푸사이하고가 가장 겹침이 커지는 그런 지점으로 들뜨게 된다. 그리고 이 겹침 적분의 값을 프랑크 콘돈 인자라고 하고, 이 프랑크 콘돈 인자는 겹침 적분의 제곱 S 자승을 프랑크 콘돈 인자라고 하고, 우리 겹침 적분은 이와 같이 얻어진다는 것을 우리 앞에서 봤어요. 그거에 대한 절대값들 자승, 이것을 프랑크 콘돈 인자라고 한다. 그러면 전자전이 스펙트럼 미세 구조를 보면, 우리가 전자전이 스펙트럼은 UV 비스 스펙트럼으로 찍었을 때
저 분해로 지금 이와 같이 브로드한 그런 밴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고분해으로 찍게 되면 이 밑에 이와 같이 여러 개의 그런 피크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어요. 이 피크들은 진동 운동에 의한, 즉 V 이퀄 0에서부터 1, 1에서부터 2, 뭐 이런 것들에 수집되어 있는 것이 이러한 고분해는 피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UVB 스펙트럼이 이렇게 브로드한 밴드로 나타나는 이유는 그 안에 여러 개의 그런 진동 피크들이 모여 있는 것이고, 또 이 진동 피크들은 우리 앞에서 진동 회전 스펙트럼에서 봤다시피 이 진동 스펙트럼 또 그 안에 여러 개의 회전 스펙트럼이 또 숨어 있죠. 이러한 것을 바로 진동 스펙트럼의 미세 구조이고, 이것을 바로 전자전위 스펙트럼에서의 진동 운동에 의한 미세 구조라 합니다. 다원자 분자를 보겠습니다. 다원자 분자의 전자전위에서 많은 진동 전위와 회전 전위들을 그 전자전위 스펙트럼 내에 수반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넓은 T 스펙트럼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원자 분자의 경우는 주로 가시광선과 자외선 영역에서 측정이 되고, 이 중에서 가시광선 영역에서 측정되는 그러한 것들을 발색단이라고 해요. 색을 나타낸다. 즉, 가시광선 영역에서 빛을 흡수 또는 방출하는 그런 원자단을 발색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색단을 가지고 있는 분자는, 그 분자들은 그 발색단에 고유한 색을 띠게 돼요. 그래서 이 발색단들은 서로 다른 분자에 들어있어도 이 발색단의 고유한 성질에 의해 가지고 거의 같은 파장의 복사선을 흡수합니다. 예를 들어서 발색단들의 전이 형태하고 최대 흑광 파장들을 보면 CH 결합에 의한 발색단은 시그마에서 시그마 스타로 전위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CC도 이것도 단일 결합들만 있으니까 이것은 파이 궤도의 전자가 들어있는 것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그마에서 시그마 스타로 들뜨는, 그리고 이때 파장은 170보다 짧은 그런 영역의 파장들을 흡수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색깔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블 본드들이 있으면, 더블 본드는 파이의 전자 궤도가 있으니까 여기서는 호모가 시그마이고 루모가 시그마 스타지만, 이제 파이 결합들이 있으면 호모가 파이인 것들이 되어줄 수 있죠. 그래서 호모가 파이인 것은 CC는 파이 결합에 호모가 파이이기 때문에 파이에서 파이 스타로 될 때고, 이때의 파장은 약 180나노미터 정도. CO는 논본딩 오비탈이 있어서 이것들은 논본딩 오비탈이기 때문에 논본딩 오비탈들이 파이 오비탈보다 좀 더 높은 에너지 상태를 갖고, 이게 그래서 호모가 되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논본딩 오비탈에서 파이 스타로 들뜨게 되고, 그래서 이거는 이것보다 더 큰 파장의 그런 빛을 흡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NO2도 논본딩 오비탈이어서 N에서 파이 스타로, 그 다음에 SO는 또 논본딩 오비탈이 있어서 파이 스타로, 그 다음에 이것들은 CC의 경우에서 봤다시피 공액 그런 분자의 경우 이거는 파이에서 파이 스타로 들뜨게 되고, 파장은 이제 더 길어지게 되죠. 에너지 레벨이 작아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것도 여기에 파이 오비탈이기 때문에 파이에서 파이 스타로, 벤젠들도 마찬가지로 CC 더블 본드가 공액 그런 결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파이에서 파이 스타로, H2O는 논본딩 오비탈에서 N에서 파이 스타로 들뜨게 되는 그런 현상을 봅니다. 그래서 전이 형태는 이와 같이 N에서 파이 스타로 들뜨는 그런 전위가 있고, 산소, 질소, 할로겐 원소 같은 것을 포함한 그런 유기화합물의 경우에 N에서 파이 스타로 들뜨는 그런 전위가 있고, 이거는 비결합성 분자 궤도, 즉 논본딩 오비탈이 존재하기 때문에 N에서 파이 스타로의 전위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비결합성 N으로부터 비어있는, 즉 루모인 파이 스타로 전자가 들뜨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파이 스타 전위는
파이 궤도의 전자가 파이스타 궤도로 들뜨는 과정이고, 하나의 CC 결합을 가진 불포화 탄화수 화합물들의 경우에 파이스타 전이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180나노미터 근처에서 강한 흡수 띠를 띠게 되고, 그 다음에 짝지은 이중결합이 있는 경우도 파이스타 전이가 일어나고, 짝지은 이중결합이 있으면 이 짝지은 이중결합들에 의해서 그만큼 에너지 간격이 좁아지기 때문에 긴 파장 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조정해서, 즉 짝지은 이중결합의 숫자를 조절해가지고 그 흡수 파장의 색깔을 조절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시그마 스타 전이는 다른 전이가 불가능한 경우에 시그마 스타 전이가 일어나고, 알케인 등에서 있습니다. 즉 이중결합이 없는 경우에 일어나겠죠. 그 다음에 DD 전이가 있는데, DD 전이는 전이 금속에 리간드가 존재할 때, 즉 금속 착물의 경우에 DD 전이가 일어납니다. 이 D 오비탈들은 리간드가 존재하게 되면 두 무리로 D 전자가 D 오비탈들이 분리가 되죠. 하나는 EG 그룹, 다른 하나는 T2G 그룹으로 전자가 분리가 되죠. 그래서 즉 5개의 D 오비탈이 옥타헤드랄의 경우는 3개의 T2G 오비탈과 그 다음에 2개의 EG 오비탈로 이렇게 분리가 돼서 이 사이에 에너지 간격이 생기기 때문에 이 D 궤도에서 한 상태의 D 궤도에서 다른 상태의 D 궤도로 전자 전이가 일어날 수 있겠죠. 즉 T2G에서 EG로, EG에서 T2G로 이런 전자 전이가 일어날 수 있겠어요. 이것을 우리는 리간드 장 갈라짐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8면체 착물의 경우는 그 값이 델타 O가 되겠고, 4면체의 경우는 EG가 아래쪽으로, 그 다음에 T2G가 위쪽으로 올라가서 그때 에너지 차이는 델타 T라고 우리가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D 오비탈의 경우에는 리간드가 들어오면 리간드와 전이 금속 사이에 전화 이전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것을 전화 이전 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금속 착물에서 리간드와 전이 금속 간에 전자가 이전하는 그런 현상을 전화 이전 전이라고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이완 과정과 해리 과정을 보겠습니다. 이 분자가 들뜨면 들뜬 분자는 에너지가 재분포를 할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을 이완 과정을 통해서 에너지가 재분포되는 경우와 해리를 통해서 에너지가 재분포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어요. 이완 과정은 들뜬 분자에서 분자 자체는 변화가 없습니다. 본드가 끊어지거나 그런 분자 자체는 손상을 입지 않지만 에너지 상태만 달라지는 그것을 이완 과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손상을 입지 않으면서 전자 운동으로부터 에너지가 재분포되는 과정을 이완 과정이라고 하고, 이러한 이완 과정은 형광 과정하고 인광 과정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형광을 보면, 형광은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일어난 현상인데, 들뜬 분자가 매우 빠른 시간 내에 자발적으로 복사선을 방출하는 게 형광이에요. 우리가 보듯이 우리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형광등, 그게 바로 형광 현상이라는 것이죠. 전기적으로 전기 에너지를 줘서 그 형광등 안에 들어있는 물질을 들띄운 다음에 그 들뜬 입자들이 다시 떨어지면서, 바닥 상태로 떨어지면서 그때 빛을 내놓죠. 그 빛이 바로 우리가 형광빛으로 우리가 가정이나 여러 장소에서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발적으로 복사선을 방출하는데, 이때 같은 스핀을 가진 전자 상태로, 즉 같은 스핀, 같은 다중도를 가진 전자 상태 사이에 전이가 형광입니다. 그래서 형광이 일어나는 단계를 보면, 먼저 물질에 빛을 쪼이면
빛이나 또는 전기적인 에너지로 들띄울 수도 있겠죠. 우리가 UV 비지블에 해당되는 그런 빛을 쪼이면 이게 그 빛을 흡수해가지고 전자적으로 들뜬 상태, 아까 봤던 프랑큰 콘돈 시오리에서 들뜬 상태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그런 다음에 이 들뜬 상태에 또 진동 상태도 높은 진동 상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차례로 V꼴 5, 6, 7 이런 데 있던 것들이 점차로 차례로 진동 전이를 하면서 진동 이완이 돼가지고 전자적으로는 들뜬 상태이면서 그때 V꼴 0인 이런 상태로 진동 이완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내려오고 나면 그 다음은 아래쪽으로 떨어지죠. 떨어지면 또 이번엔 요 길이와 똑같은 위치에 바닥 상태의 길이에 해당되는 그쪽으로 떨어지게 돼요. 이때 이 떨어지면서 빛을 내는데 이 빛은 흑광할 때의 빛보다는 파장이 긴, 즉 진동수가 더 작은 그런 쪽으로 떨어지게 되죠. 이때 나오는 빛이 형광입니다. 그래서 형광이 일어나는 단계는 먼저 바닥 상태 단위량에서 들뜬 상태 단위량으로 들뜨게 됩니다. 이때 델타 S는 0이고 그 다음에 이완은 먼저 들뜬 상태에서 진동 이완을 해서 들뜬 상태의 V꼴 0으로 내려간 다음에 그 다음에 복사를 하게 되죠. 이 복사를 형광이라고 하고 수직으로 떨어지면서 이때 복사선을 방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인광은 다른 자중도를 갖는 전자 상태 사이의 전이에요. 그래서 속도가 느리게, 형광보다는 훨씬 느리게 서서히 진행됩니다. 그래서 인광이 일어나는 단계를 보면 먼저 인광은 앞에 형광에서 마찬가지로 흡광을 한 다음에 흡광을 해서 들떴는데 들뜨면서 밑으로 서서히 내려오는데 이 들뜬 상태는 단일항 상태였고 그 다음에 또 삼중항 상태, 그보다 에너지가 낮은 삼중항 상태, 일반적으로 삼중항 상태가 더 안전하기 때문에 삼중항 상태에 그러한 상태가 있는데 내려오다가 서로 분자들이 부딪히면서 삼중항 상태의 그 V값하고 단일항 상태의 V값이 서로 아주 밀접한, 근사한, 똑같거나 거의 같은 그러한 상태의 에너지 레벨이 있으면 그 둘 사이의 교차, 이쪽 단일화 상태의 V에서 삼중항 상태의 V값으로 이동하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그것을 계간교차라고 합니다. 삼중항계와 다중항계 사이에 교차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점에서 단일화 상태로 내려오던 것이 삼중항 상태로 옮겨가게 돼요. 그 다음에 삼중항 상태의 에너지 레벨을 따라서 차례차례 내려와서 삼중항 상태일 때 V꼴 0인 여기에 도달하게 되고 그러면 여기에서 더 내려갈 데가 없으니까 밑으로 떨어지게 되죠. 이때 나오는 것을 인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계간교차가 일어나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느린 속도로 서서히 진행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간교차, 다른 분자와 충돌에 인해 가지고 스핀이 다른 들뜬 상태로 전이 되는 것을 계간교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다음에 진동 이완이 일어나죠. 삼중항 상태 V꼴 0으로 내려가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복사 과정이 일어나게 되고 그 복사 과정을 인광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해리 과정을 보면 해리 과정은 이제 분자 내 분자의 화학 결합이 끊어져서 그 분자의 화학적 성질이 변화하는 과정을 해리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 해리 과정은 광분해와 선분해 두 가지가 있어요. 광분해는 빛이 쪼였는데 이 빛의 에너지가 상당히 강해서 그 분자의 전자가 불구속 상태, V꼴 0의 상태로 V꼴 무한대 상태, V꼴 무한대가 된다는 것은 분자의 결합이 끊어진다는 얘기죠. 끊어지는 상태로 도달하는 경우가 광분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바닥 상태의 전자가 있는데 빛을 쪼였는데 그 빛이 굉장히 강한 에너지의 빛이어서
들떴는데 어디까지 들뜨냐면 이 들뜬 상태에 V꼴 무한대보다 더 높은 에너지 상태로 들뜨게 되면 그러면 이 무한대 상태라는 것은 결합이 끊어지는 것이니까 분자가 끊어지게 되죠. 그래서 V꼴 무한대 이 지점이 헬이 한계가 되고 그보다 더 높은 에너지로 들뜨면 분자의 결합이 끊어져서 분해가 일어나는 것, 그것을 광분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선분해는 헬이 한계보다 낮은 지점으로 들떴어요. 이 조사해준 빛이 광분해 같이 이 V꼴 무한대 위로 올라가는 그런 과정은 아니어서 위로 올라가서 여기 위에 잡혔는데 그래서 첫 번째 빛을 흑광함으로써는 결합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래서 헬이 한계보다 낮은 지점으로 들떴는데 그 다음에 여기 계관교차 앞에서 봤던 인광이 일어날 때 그 계관교차를 했는데 그 계관교차 결과가 이 삼중항 상태에서는 V꼴 무한대 그 지점이었어요. 그렇게 되면 이쪽으로 이동함으로써 해리가 일어나게 되죠. 계관교차로 들어간 상태가 해리성일 때 그런 것을 선분해라고 합니다. 흑광 에너지가 직접 화학 결합을 해리하지 않는 그러한 과정이고 그 결과로 해리된 것이 그것이 바로 여러 가지 흑광 에너지가 직접 화학 결합을 해리는 하지 않지만 계관 교차로 인해 가지고 선분해가 일어나는 그러한 경우가 분해가 일어나는 해리가 일어나는 것이 선분해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도 일정 시간이 걸린다는 듯 서서히 분해가 일어나게 되겠죠.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보면 첫 번째는 이원자 분자의 전자 전이는 분자 전자 중위들 사이에 전이고 이때 항기호와 선택 규칙은 선형 분자의 경우에 항기호는 람다는 0, 1, 2 이런 값들이 되고 이때 람다는 람다 1 플러스 람다 2에서 얻어지는 것이고 기호로는 시그마, 파이, 델타 이런 기호를 갖는다. 그 다음에 스핀 다중도는 ES 플러스 1이고 스핀 다중도를 여기에다가 표현하면 되죠. 그 다음에 전체 반전성은 동액 이원자 분자의 경우는 G 곱하기 G는 G, U 곱하기 U는 U, G 곱하기 U는 U에 따라서 전체 반전성이 결정되고 이액 이원자 분자의 경우는 반전 중심이 없다. 그 다음에 대칭면 대칭성은 대칭일 때는 플러스, 반대칭일 때는 마이너스로 표시하고 그 다음에 전체 가운동량 오메가는 람다 플러스 시그마이고 이 시그마는 S에서부터 마이너스 S까지 각각 갖는다. 그리고 선택 규칙은 이와 같다. 델타 람다는 0 플러스 마이너스, 델타 S, 델타 시그마는 0, 그 다음에 델타 오메가는 0 플러스 마이너스 1에 이런 값을 갖고 대칭성 관련 선택 규칙은 플러스는 플러스로,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로, 그 다음에 계라대는 온결화 들어오면 전자 허용된다. 그리고 대칭성 관련 선택 규칙은 진동 운동에 의해서, 즉 비대칭 진동 운동에 의해서 이 대칭 인자가 사라질 때는 허용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진동 미세 구조는 이 전자 전이는 또 진동 전이와 회전 전이도 수반되는데 이 진동 전이, 전자 전이에서 회전 전이까지를 찍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그렇게까지 고분행을 찍지는 않고 또 고분행을 찍으면 그때 이제 진동 전이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것을 우리는 미세 구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전이가 일어날 때는 전자전이는 프랑크 콘돈 원리가 적용돼서 전자전이가 일어나고 이때 가장 높은 확률로 전이되는 지점은 바닥 상태 핵간 거리하고 전이 됐을 때 전이 거리가 같은 그 지점이 가장 확률이 높은 지점이고 그쪽으로 들뜨게 된다.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 본드 랭스가 똑같은 지점, 거의 같은 지점으로의 전이가 될 확률이 가장 높다. 그리고 이때의 전이 확률은 S자승은 이와 같이 얻어진다. 겹친 적분의 자승을 프랑크 콘돈 인자라고 한다 하는 것이었죠.
다원자 분자의 경우는 다원자 분자의 전자전이는 거기에 많은 진동 전이하고 회전 전이를 수반하기 때문에 T 스펙트로, 넓은 T 스펙트로 나타나고, 그리고 이 중에서 가시광선 영역의 빛을 흡수 또는 방출하는 원자단을 발색단이라고 하고, 그래서 전이 형태는 N에서 파이스타로, 그 다음에 파이에서 파이스타로, 그 다음에 시그마에서 시그마스타로, 그 다음에 DD전이, 그 다음에 전하 이전전이, 이런 것들이 있고, DD전이와 전하 이전전이는 금속 착물의 경우에 해당되어 있고, 이것들은 유기물에 해당이 되고, 시그마 스타 전이는 파이 궤도가 없는 경우도, 단위결합 같은 경우에 시그마 스타 전이가 일어나게 된다. 그 다음에 이 전이에 의해서 그 전이 결과가 일어나는 과정은 이완 과정과 해리 과정인데, 이완 과정은 들뜬 분자에서 분자 자체는 손상을 입지 않으면서, 즉 결합이 깨지지 않으면서 다시 에너지가 재분포되는 과정을 이완 과정이라고 하고, 이완 과정은 형광과 인광이 있고, 형광은 같은 스핀을 가진 전자 상태에서의 전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싱글렛에서 싱글렛, 단일에서 단일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것이 형광이고, 이러한 과정은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일어나고, 인광은 다른 다중도를 갖는 상태로 사이의 전이고, 이 경우는 단일항에서 단일항으로 들떴다가 내려오다가 삼중항과의 개간교차 현상이 일어나면 그거에 따라서 삼중항을 따라서 내려오다가 삼중항에서 단일항으로 떨어지는 이러한 것이 인광이다. 그래서 이런 개간교차가 중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형광보다는 느리게 진행이 된다. 그 다음에 분해는 광분해와 선분해가 있는데, 광분해는 분자의 전자가 들뜰 때 바로 V꼴 무한대로 가서 바로 그 분자가 깨어지는, 결합이 깨어지는 것을 광분해라고 하고, 이와 같이 들떴는데 해리 한계 위로 들뜨게 되는, 즉 이 흑광 에너지가 굉장히 센 그런 경우는 그 분자의 결합이 바로 가면서 끊어지는 것, 그것을 광분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선분해는 해리 한계보다 낮은 점으로 들뜬 다음에 개차 교차를 통해 가지고, 개차 교차해 가지고 해리 상태로 들어가는 그런 경우죠. 처음엔 들떴는데 이때는 해리 한계를 넘지 않았는데 개간 교차해 가지고 삼중항으로 들어갔더니 그 개간 교차의 V값이 해리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경우를 선분해라고 한다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강 전자전이 분광학 수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